일본이 패전 76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성인의 절반가량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올해 7월 우편으로 실시한 평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죠. 반면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는데요. 무라야마 도미이치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었죠.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설명 후 여론조사회를 통해 의견을 물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밝혔죠.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여러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점점 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이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징용을 비롯한 노무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가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 맞는 올해 패전일의 스가 총리가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재료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죠.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언급한 것인데요. 램버트는 이날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평화 컨퍼런스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일이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해지며 한일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죠. 이어 솔직히 말해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20세기에 일어난 만행은 있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만행은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다루되 21세기의 협력은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즉 한일 간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양국 청년들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양국이 더욱 번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는데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웠다면서도 다음날 만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기원했을 때 솔직히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미국의 역할을 원하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그간 미국이 한일 문제는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죠. 또 그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할 때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은 항상 한국을 위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텃밭을 뚫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한국 최대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이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내 대표 기업이 손을 잡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연산 1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작업인은 2024년부터 매년 전기차 15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두 회사는 합작 공장 설립에 약 11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장 설비와 부품의 관세 면제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합작 공장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카라왕 산업단지에 설립되는데요. 170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선 이 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 산업 중심지의 하나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부카시 델타마스 공단과의 거리는 1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근에 공항과 항구가 있어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완공하는 게 목표이며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플랫폼 전기차 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학자법인이 동남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점도 투자 배경으로 꼽혔죠. 최근 현대차 그룹은 일본 자동차 업체가 장악해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시장에서 LG그룹과의 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자동차가 약 100만 대 팔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죠.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80대 정도입니다. 이는 인근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죠.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도요타 및 일본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해왔기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쉽사리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었는데요. 올 상반기 판매량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일본 브랜드이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85%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죠. 전기 자동차를 앞세워 일본 브랜드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연간 25만 대의 완성차와 15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합작 공장은 2024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셀을 양산하는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성능 배터리셀이 이 공장에서 생산할 주요 제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배터리셀 소재로 알루미늄을 추가하면 출력은 커지고 화학적 불안정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했죠. 합작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를 통해 모듈로 제작되고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플랫폼 전기차 등에 사용됩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셀 합작 공장 완공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및 배터리 공장이 있으면 다른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도 수월합니다. 아세안은 완성차에 대한 역외 관세가 최대 80%에 달해 국내 공장 등에서 생산해 수출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에는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인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장착한 전기차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대부분 무관세로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